안녕하십니까, 수학탐정입니다. 이번에는 그 KM 1차에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조합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조합 갑니다. 중복조합. 첫 번째 주제가 중복조합입니다. 04년도 6번 문제에 동전을 던졌을 때 이거는 포함 배제가 약간 포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04년 18번 문제에서는 원탁에 둘러앉는 문제로서 이거를 이거는 수능 모의고사 기출에도 많이 나옵니다. 사이사이 x1부터 x5 문자까지라고 둔 다음에 x1과 x5가 둘 다 0이 되는 경우를 뽑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일이 노가다로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2년도 13번인데요. 저 1, 2가 이것도 중복조합으로 이렇게 개수별로 이웃하는 것을 묶음으로 세서 역시 중복조합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13년도에 8문 문제를 보면 요거 역시 바로 위의 문제처럼 B가 나타난 바로 다음에 A가 나타나는 그 경우의 수를 이렇게 묶음 처리해서 중복조합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복조합이 부등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여기서는 치환을 해서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른 학원 모의고사 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받아놓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정수 관련해서는 소인수 분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약간 정수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삼각수의 합에서부터 그 부정방정식을 풀어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소인수 분해하는 경우에 그 기후성이라 그러죠. 기후성을 따지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04년도에 17번 문제로서 이거는 소수의 개수를 일단 20가지의 소수의 수가 8가지니까 2의 8제곱으로 관련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05년 15번 같은 경우에는 악수한 사람, 이거는 전형적인 더블 카운팅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학원 문제 패스하고요. 11년도 2번 문제, 이거 아주 유명했죠. 빨간색, 파란색에 따라서 11의 배수가 만드는 그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 2018년도 4월 달에 가형 29번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그 경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응용이 된 바 있습니다. 이 풀이를 아는 학생은 그 문제를 아주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리고 12년도에 5번 문제를 보시죠. 숫자 9를 가지는 세 자리 양의 정수 중 3의 배수. 자, 요게 바로 방금 얘기한 그 모의고사 문제 있죠. 다 같은 맥락입니다. 세 자리 양의 정수인데 3의 배수는 9를 자릿수로 가진다는 조건에 맞게 잘 짜맞추기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14년도에 2번 문제 어떻습니까? 6의 배수는 2의 배수인 동시에 3의 배수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5장을 어떻게 뽑느냐와 그리고 2의 배수와 3의 배수, 특히 3의 배수를 먼저 이렇게 고려한 다음에 짝수가 되는 그런 배수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A 것만 봐도 충분히 저는 풀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6자리 정수 중에서 99, 99는 11 곱하기 9입니다. 9의 배수는 교과 과정에 있는데요. 11의 배수도 교과 심화에는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주 사용하지는 않죠. 이 11의 배수는 잘 알아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03년도에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것도 3의 배수가 나왔죠. 3의 배수를 이렇게, 요거는 수용도를 그리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합할 만하죠? 자, 이게 지금 방금도 정수고 이것도 정수지만 조금 이거는 제가 구분을 한 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진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1의 합, 자릿수의 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56, 이진법에서 256이 가깝죠. 그거를 특징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수능 확통 정도로 나와도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08년도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릿수 합에 관련된, 여기서 중요한 거는 3개씩 조합을 해서 결국 끝자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약간 퍼즐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2010년도에 8번, 이 학생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았어요. 이게 왜 어려웠을까? 애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제곱수와 결국은 제곱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였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거. 2010년도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부정 방정식이죠.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50, 51, 52 숫자가 되게 짜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이 제가 알기로는 8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애들 입장에서는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주제 기하입니다. 기하는 건드리는 면이나 선의 개수, 전형적인 격자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42와 37이 서로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선을 몇 개 건드리냐 이걸로 구하면은 되게 쉬워요. 사실은 이게 포항공대 1998년 13회 두부 문제를 보십시오. 그거랑 완전히 같습니다. 그리고 2년 다음에 격자점 세는 문제로 여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적어놨네요. 그래서 그 선을 몇 개 건드릴까를 생각한다면 쉽게, 그리고 포항공대 두부 문제에서는 면을 몇 개 건드릴까 그거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형 면 세기 문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일러 정리 점선면의 개수입니다. v-e 플러스 f를 잘 이용을 하고 선의 선분하고 면의 요소와 그 점의 개수 방정식을 적당히 세우면은 사실은 두 타일이 만나는 꼭지점을, 요게 과조건이에요. 사실은 제 얼굴이 없어졌네요. 예, 이 14개라는 게 과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면의 수를 x라고 놓고 방정식을 세워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이게 중복이 됐네요. 그리고 도형하고 관련된 문제 중에 이게 격자 한 직선에 있지 않은 세 점인데 이게 교과 과정을 심화시킨 건데 이 기울기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이 문제가 교과 과정보다 더 복잡하게 꼬인 형태입니다. 기울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는 것만 해주면 조금 그만큼 복잡성이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 9번 문제에서는요, 임의의 그 두 원이 두 점에서 지금 만날 때 결국은 그 만들어지는 그 교점의 개수입니다.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은데요. 1000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 곱셈 공식에서 나오는 1000으로 나눈 나머지만 추출해내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리고 여기 구획 제목이 안 나눠졌네요. 사실은 정수하고 이것도 관련된 문제죠. 근데 약간 이거는 점화식 같은 겁니다. 그 6자리 정수 중에서 1이 이웃하여 연속하여 나타나지 않고 2도 이웃하는 자리에 연속하여 나타나지 않는다. 쭉 써다 보면은 점화식으로 나가는, 요즘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 유형이지만 요즘 KMO에서도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2년도 3번을 보시면 요거는 교과 과정의 수능 수준이죠. 그리고 12-20번 이거는 포항공대 경시대회 1990년도에 보면은 팔각형에서 삼각형 개수 세기입니다. 이거는 카탈란 넘버입니다. 카탈란 넘버가 뭔지는 꼭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카탈란 넘버를 이용하여 쉽게 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풀이도 존재합니다. 2013년도 18번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교차하지 않는 삼각형, 요거는 분류해서 세는 겁니다. 지중 하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점이 6개일 때랑 나누는 거,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점이 5개일 때, 그리고 점이 4개일 때, 그때로 나누어서 세는 건데요. 교과 과정도 물론 알아야 되고 지중상도 알아야 되고 분류 잘해야 되고 저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05년 6번을 보면 서로 수직 또는 수평인 거, 요거는 개수색인데 잘 분류해서 잘 세는 겁니다. 여기 선분하고 여기 선분이 좀 독특하죠. 그 독특한 부분만 잘 생각을 해서 세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른 학원 모의고사니까 이거는 넘겨 드리겠습니다. KMO에서 집합을 구성하는 집합 개수색이 문제가 또 출제되더라고요. 남학생, 여학생을 이렇게 3차이 이상 조건을 주어주는 거죠. 같은 성별의 두 번호, 그러니까 남학생끼리 여학생끼리는 2차이 나게 하고요. 여학생, 남학생의 첨자가 같은 길이는 3 이상. 이거는 수형도를 그려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KMO 문제가 이 노가다를 하다가 추론을 통해서 그 노가다를 줄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막 복잡하게 애들을 협박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는 수형도로 풀어보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대신 그 생각하는 요 훈련과 약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합, 예를 들면은 4자리 수들의 합, 그 초등수학 올림피아드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왜 약수의 합도 이런 방식으로 나오죠. 그거를 조금 일반화시키면 저런 거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집의 원리,
나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요게 사실은 그 중급 상인지 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합 부분에 그 염색하기 문제 있는 그게 나왔습니다. 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집의 원리는 사실은 교과 과정에도 알게 모르게 쓰이는 게 있습니다. 특히 경우의 수 셀 때요. 요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요거는 KMO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웠습니다. 저도 이거 한참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내용은 그게 평범하다는 거. 자, 요거는 조금 노가다성. 최근으로 올수록 약간 뭐냐면은 단순 노가다인데 조금 힘을 빼는 문제인데 일일이 세면 다 구할 수 있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요런 게 최근으로 오는 추세입니다. 돌아가는 원판이죠. 돌려설 때 이거는 그 뒷문제라고 겁먹지 마시고 최근으로 올수록 풀 수는 있습니다. 이게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돌리다가 그 적힌 수가 같기 때문에 추론을 할 수 있더라고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시간만 충분하면. 카운팅이 나오죠. 제가 아까 전에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중학교 이거는 동아리 입장에서 학생을 센 거라 학생 입장에서 동아리를 셌을 때 본질적으로 같죠. 이게 더블 카운팅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철이가 모임에 나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제가 에러가 떴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그래도 이 풀이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ILMO에서 그리고 APMO 아시아 태평양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도 반드시 나왔고요. 서로 모르는 두 사람끼리 이게 삼각형을 그리다 보면은 모르는 사람끼리 또는 아는 사람끼리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서 어떤 방정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요거는 충분히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수열 관련 문제, 이거는 학원 문제니까 이게 사이클 문제니까 이게 KMO 기출을 중심으로 이거 보시면은 규칙 주기 부분입니다. 요거라면은 충분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저는 내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 제곱수가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KMO로서는 사실은 수준이 낮은 그런 문제죠. 근데 저거를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이거는 수능인데 수능 고난도죠. 물론 수능이 나온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수능에 내기에는 불편한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 수능을 보는 학생이 하기에는 조금 고난도 추리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수능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합성을 시켜서 n이 되는 경우 그리고 3의 배수일 때랑 아닐 때랑 이거는 수능에도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모의고사에. 그래서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06년 나머지 주기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두 개의 관계식이 반복 같다면 그 다음 항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순서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유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7의 배수인 게 몇 개냐 충분히 이것도 수능 물론 모의고사에 나온다면은 난이도가 좀 다운돼서 나오겠죠. 다음 테마가 점화식 요미입니다. 근데 점화식이라고 하더라도
일일이 노가다를 통해서 얼마든지 규칙으로 한다면은 꼭 점화식을 쓰지 않더라도 풀어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능이나 그 모의고사에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6년 1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그림 같은 경우에 처음에 몇 개가 좀 머리 아파서 그랬지 하다 보면은 규칙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물론 만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이 추론하기가 조금은 힘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 웬만한 수능 모의고사 문제에 몇 분, 1, 2분 안에 풀어내요. 그런 장점이 있는 문제기는 합니다. 그리고 06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요것도 이제 표를 그려가면서 하면은 되게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표를 그려서 이게 항목을 이렇게 채워 넣는 경우의 수로 그 규칙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은근 머리는 쓰셔야 돼요. 하지만 이걸 풀게 되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수능 고난이도 문제는 쉽게 풀릴 겁니다. 그리고 07년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전형적인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인 거를 찾아내면은 굉장히 쉬운데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를 사실 숨겨놨거든요, 출제자가.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08년 11번 같은 경우에도 바로 위에 강목 문제 있죠. 기둥 요 문제랑 비슷하게 풀리는 전부 이게 점화식으로 풀리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 색깔 4개를 이렇게 이웃하는 두 점에 대해서 같은 색이거나 둘 중 하나가 빨간색이거나 해서 이것도 이제 가지치기 수형대로 나타내다 보면은 추론이 돼요. 아, 이게 점 하나씩을 이렇게 늘렸을 때 어떻게 되는구나. 식에서 이제 13년도 3번이 가지치기가 되는 거죠. 차이가 생깁니다. 요거 수형도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규칙이 나옵니다. 이게 저 위에 아까 남자 여자 문제가 연상이 되죠. 자, 이제 기하 원순열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염주순열인데요. KMO에서 거의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꼭 염주순열 공식이 아니래도 노가다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여기서 대칭성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기하 대칭성을 이룹니다.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능 모의고사에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런 훈련에 훈련된 아이들은 기하 모의고사는 금방 풀어내고요. 설사 학교 내신에서도 굉장히 빨리 풀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되게 어려웠습니다. 다른 꼭지점을 모두 통과해서 요거 대칭성을 진짜 이용을 하지 않으면 되게 복잡하게 풀려요. 그러니까 일일이 세다가 규칙 발견하고 그 문제적 남자에 보면은 그 고민을 하면서 규칙을 찾고 그 규칙을 통해서 노가다를 줄이는 거, 요게 대표적인 그런 문제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상당한 추론력을 요구하는 문제고요. 순열 배열 요게 나옵니다. 자, 04학년도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수능 수준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수능 그 스타일의 문제에서 좀 그 시도해
했던 거죠. 원래 우리나라에는 이런 1차 시험 단답형이 아니었거든요. 다 서술형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그게 경시 대회를 보니까 거기도 USAMO 이전에 그 AIM이라고 있죠. 그거랑 성격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나라 1차 KMO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요. 이제 공산형 공업원도 그 당시에는 이거 모르는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모의고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홀수의 비너이자가 있다는 것은 기후성이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08년 06번 같은 경우에는 1, 2, 1이 한 번만 나타난다. 이거는 수용도를 그려서 이제 겹치는 경우 한 가지만 유의하시면 되겠죠. 2019년 9번 같은 경우에도 2, 3, 1, 1, 3가 1, 어떠한 두 개의 1 사이에도 2와 3이 모두 들어있는 것의 개수. 자, 먼저 그 1 사이에 2와 3이 그러니까 모두 다 들어있는 경우로 생각을 해서 세는 건데 이 정도면은 수능에 나온다면 네, 고난이도가 되겠네요. 수능으로 내리면은 좀 더 개수를 줄인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 5번 같은 경우에 연속한 4개의 수를 포함한 거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부문집합에서 연속 4개 수를 포함하는 이거를 이제 개수별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네, 개수별로 하면 제일 깔끔하겠네요. 요거는 그 수특의 레벨 3 정도의 요런 문제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레벨 3에 보니까 뭐 월화수목금 중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MO를 공부하려면 수택 레벨 3 정도를 자유자재로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2014년 19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짝수 번째는 이렇게 나타내고 홀수 항상 짝수계에 연이어 나타나는 개수를 구하라. 이거는 말이 좀 어렵죠? 이거는 제가 풀어본 문제가 아니라서 좀 패스하겠습니다. 사실은 풀어봐야 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2015년 19번 자 배치하는데 이웃한 수는 적어도 하나 홀수고요. 이웃한 두 수 중에 하나는 짝수이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수가 지금 팔각형이지만 육각형일 때 좀 더 개수가 작을 때 해보니까 이렇게 규칙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등식하고 관련된 정수해. 부등식이 있는데 해 개수가 몇 개냐라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7, 8, 2 요거 수특에도 나오고 있죠. 수형들을 그리다 보면은 그 큰 게 결정되고 그 다른 무리들이 있고 또 거기서 순서 결정되는 거랑 안 결정되는 거랑 이렇게 조합해서 푸는 겁니다. 수특을 풀어보신 분이라면 이 유형 아주 단골 메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주 사실은 유행하고 있는 최근 KMO였어요. 그리고 이거 2010년도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비디오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제 몇 번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변에 2010이 있고 50X, 51Y, 52Z 그거 한번 제가 8개라고 말씀드린 그 문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근데 그 문제랑 좀 다른 점은 여기 부동식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어
됐다는 겁니다. 이 부동식 조건을 주의해서 풀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대신 실수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리고 2011년도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A급 수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다가 보면은 그 조건에 맞게, 그리고 부등식 문제죠, 이거는. 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노가다성이 있는 그런 문제 같아요. 네, 뭐 하다가 뭐 규칙 발견하고 이런 거보다는 좀 노가다. 요거는 이제 치환을 뭐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일일이 세더라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되게 중간에 풀다가 약간의 노가다를 줄이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아이 이해하기 때문에 적다가 조금의 노가다를 줄이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되는 14번 문제에 걸맞는 이게 난이도라더라고요. 자, 2016년 17번 같은 경우에 요게 처음 보면 굉장히 황당한데 의외로 요게 간단해요. 이게 요 부동호 방향이 좀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6줄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그 약간 노가다 성이긴 하지만 그 규칙대로 이렇게 줄을 칸을 채우다 보면은 또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불규칙하긴 하지만 노가다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이게 개수가 늘어날 때는 전혀 또 노가다를 하기 불가능한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 1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보십시오. 3 이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게 제가 치환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치환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10일까지 있는데 1부터 10일까지 이제 수직선을 그려 가지고 네, 풀어 보시면은 요게 그러니까 요게 조금 그래도 규칙적으로 풀리는 것 같아요. 2017년도 10번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세워도 개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은근히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여기서는 여기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도 영향을 미치는 게 B니까 사실 요걸 하나로 쓰면은 B보다 C도 작지만 D도 작다, 이런 식으로 좀 노가다를 좀 줄여서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른 학원 모의고사고요. 그리고 자릿수 관련된 게 조합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이거는 진짜 수능 모의고사 수준이죠. n이 sn의 배수다. n을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 정도로 나타내어 보신다면은 그 모의고사 수준으로 풀립니다. 07년 4번 같은 경우에는 그죠? 4, 0, 1이 5다. 이것도 모의고사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개수가 많기 때문에 대신 잘 그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잘 추출을 하셔야겠죠. 08년 14번을 보시면 두 개 합이 나머지, 이것도 수능 모의고사 수준입니다. 이게 그 자세히 보면은 그 등차 수열의 합으로 나타내어집니다. 규칙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발견되실 겁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09년 5번 같은 경우에는 수영도를 그리면 쉽게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노가다를 하셔도 되고요. 05년 15번, 자, 요거 받아올림이라는 거를 좀 이용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게 로보트 문제죠. 로보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돌 때랑 저렇게 돌 때랑 두 가지 유형으로 그냥 풀리는 그런 수능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건 2010년도에 중학생들이 참 못 풀더라고요. 이게 수학 선생님이 보면 당연히 쉽죠. 근데 수학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 문제를 내봤더니 쉽지 않다고 하는 수학생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제가 너무 최단 경로. 자, 이게 연도를 보시면은 이게 그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요게 요즘에는 고난이도 수능 문제로 가끔 보이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입니다. 조건을 하나 추가했는데요. 이거 상당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착각 한번 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조건만 꼬인 저 조건을 문자로 표현을 할 때 제가 착각이 나왔거든요. 중복조합인데 착각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11인 경우를 또 1000으로 나누래요. 어렵죠. 이제 그리고 경시에서만 쓰인다는 카탈란 넘버입니다. 이 표를 그려서 카탈란이 무엇인지 검색해 보시고 잘 연결지어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학원 모의고사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KMO에 나오는 그 유형을 분석해 보면 제가 중복 조합 나왔고요. 그리고 부등식, 그리고 도형하고 관련된 게 나왔고요. 정수랑 관련된 게 나왔고요. 뭐 배수, 소위수분해, 부정방정식 이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 개수 세는 것에서 점화식 수열과 관련된 거, 그리고 수용도를 통한 정수와 관련된 거는 부등식을 이용한 게 나왔고요. 그리고 카탈란 넘버를 이용한 최단거리, 대충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게 KMO 조합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수험생 화이팅이라고 합니다. 동영상은요? 예. 수험생 수험생 어디 하지? 화이팅. 동영상 지금 하고 있는 하고 거예요? 있어요. 네. 수험생 화이팅! 수험생 화이팅! 가자!